왜 1영역이 중요할까요? 제가 평가 지표를 만드신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지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평가 지표의 첫 번째 영역은 이 평가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인 1영역, 일과의 충실한 운영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루 일과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획안이나 일지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4 개정평가제 1영역, 그 중에서도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놀이 시간을 하루 일과 중 가장 길고 우선적으로 편성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길고 우선적, 그리고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시간표를 좀 빡빡하게 짜서 활동을 좀 계속 바꿔주면 교육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이들에게 긴 시간을 제공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평가제 매뉴얼에도 놀이 시간을 짧게 여러 번 제공하기보다는 긴 시간으로 편성해서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루에 제공해야 하는 놀이 시간을 평가제 지표에서 정해줬었죠. 그런데 이제 예전 지표에서는 조금 기준이 깐깐했던 게 반별 현원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부터 1시간 실내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2024 평가제 지표는 그런 기준이 좀 사라졌다. 그래서 조금 더 홀가분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길게 배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평가제 지표를 좀 보시면 하루에 연령별로 제공해야 하는 총 놀이 시간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최대한 끊기지 않도록 하루 일과에 놀이 시간을 배치를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반 아이가 뭐 50%가 왔을 시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가 첫 등원한 시점부터 놀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주어도 괜찮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아이들의 등원 시점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오전 간식을 먹고 놀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좀 다르다 보면 오전 간식을 먹는 시간이 들쑥날쑥해지게 되고 놀이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어서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평가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좀 접근하시고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유롭게 놀이 진행 시간에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간식을 먹도록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의 등원 시점이 좀 편차가 있다면 놀이할 수 있는 아이들은 놀이하도록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등원한 아이들은 간식을 먹도록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매일매일 바깥놀이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아마도 매일 바깥놀이 나가고 계셨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을 보시면 연령에 따라서 기준 시간이 조금 다르죠. 이번에 그리고 개편된 평가제 지표에서 더 좋아진 게 바깥놀이에 대한 시간과 전체 놀이 시간에 대한 시간이 제시가 되고, 이걸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만나다 보면은 저는 아이들하고 바깥놀이가 더 좋아요. 밖에 나가면 애들도 자유롭게 놀고 저도 잔소리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바깥놀이 가면 아이들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실내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바뀐 지표에서는 바깥놀이를 더 좋아하시는 선생님은 아이들과 더 오래 바깥놀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내 놀이를 예전처럼 오전에 딱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해져 있는 바깥놀이 시간을 밖에서 놀이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더 오래 아이들하고 바깥에 있고 싶다 그러시다면 오래 바깥놀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실내 놀이파예요 이러신 분들은 최소한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은 바깥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정상 딱 정해진 30분이나 1시간만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전일 시간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깥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평가제 매뉴얼 예시를 좀 보시면 만일세 바깥놀이 시간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50분을 배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보시면 만일세의 경우에는 30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50분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바깥놀이 더 좋아해서 50분으로 배치를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영화들이니까 또 챙겨주시고 신발도 신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전의 시간도 이 바깥놀이 시간 안에 좀 배정을 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의 이동이나 준비 시간까지 고려해서 넉넉하게 시간표를 짜시는 걸 선생님의 일과표를 만들 때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이 포함된 일과를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의 하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하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관찰자가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불안하시고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하루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오늘의 일과 그림판 같은 것들을 부착해 놓으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글씨로 되어 있는 오늘의 일과표는 글씨를 모르는 영유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자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실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어떤 활동인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게 아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팁을 드리면, 매일 비슷한 흐름으로 운영을 하시되 이어지는 일과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아이들이 지금 실내 놀이하고 있으면 선생님께서는 마무리할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다음 활동으로 갈 거야. 요거보다는 우리 5분 뒤면 정리하고 간식 먹을 시간이야. 혹은 5분이라는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자. 시계 작은 바늘이 6에 가면 우리가 정리송 부를 거예요.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느끼지 않고 나 놀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해. 너무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조금 있으면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과와 연결된 음악을 전일 시간에 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마감 시간이 다 된 마트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마트에 가면은 이제 마감 시간에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뭐 이런 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여기 영업시간 끝나가는구나. 빨리 장바구니에 담고 빨리 계산해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좀 조절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일정한 시간, 뭐 정리 시간에는 정리와 관련된 노래, 이제 점심시간에는 점심과 관련된 노래,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래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밥 먹는 시간인가 봐, 이제 놀이 시간 정리할 땐가 봐 하면서 예측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에 따라 운영하되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와 계절, 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일가가 예측 가능하도록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융통성을 고려하라고? 이게 맞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사실 그냥 단어로만 들으면 서로 위배되는 말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너무 납득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평가자가 오기로 한 주간에 우리 어린이집의 시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돼요. 저기 정해졌으니까 절대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속으로 아따 참 융통성도 없어 융통성도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모처럼 화창한 봄날 아침에 바깥놀이를 나갔는데 선생님이 친구들 시간 다 됐어요. 얼른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도 참 아쉽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놀고 싶어 이러는데 안 돼요. 빨리 들어가요. 이러면 아이들이 뭐 어른처럼 참 융통성도 없어.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하면서 떼를 부리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적절하게 시간을 더 주실 수도 있고 시간표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평가제 매뉴얼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례를 보시면 오전 실내 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놀이에 푹 빠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바깥놀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놀이를 멈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 우리 교실에서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은 평소에 어떻게 해오셨나요? 자, 이 사례 속에 선생님은 유아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시죠. 그리고 실내 놀이를 더 선호하고 지금은 실내에서 더 놀고 싶어요 라고 선택하는 것을 존중을 해줍니다. 자, 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서 바깥놀이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아이들이 겪게 되는 결과까지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육일지에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셨네요. 융통성 있게 일과를 조정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 자, 이 사례를 아이들의 흥미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의 일과 운영이나 보육일지 평가에도 반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깥놀이를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 기상상태가 늘 좋은 건 아니죠.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기상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매뉴얼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 대체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내 대체 활동이 단순히 그 시간만큼 교실에서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 놀이만큼 활동적인 대소근육 신체 활동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를 기획을 하시는 등 질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일지에 왜 못 나갔는지 어떤 대체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에 남겨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어디서 이런 질문이 들리는 것 같네요. 박사님, 매일매일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서 일과를 바꾸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일정을 이렇게 바꾸면 다른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일관성과 융통성은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큰 틀인 하루 일과, 등원, 놀이, 간식, 점심, 낮잠, 귀가 이런 흐름을 유지를 하시되 그 안에서의 세부 활동에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아이의 흥미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사가 적절히 중재하고 안내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애벌레에 관심이 많은 우리 리틀 파브르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친구가 계속 벌레를 본다고 들어가기 싫어하면 선생님은
세영이가 애벌레에 관심이 많아서 잠시 애벌레를 더 관찰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놀고 있어도 되고 같이 애벌레를 보러 와도 괜찮아 라고 선택권을 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유아의 의사표현도 존중이 되고 융통성도 발휘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실내놀이 다음에 바깥놀이 이런 순서와 같은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정하는 센스를 갖추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이 예시의 경우는 유아니까 말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영화는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영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관찰이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놀이에 흥미를 느끼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실내놀이 열심히 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시간이 돼서 신발 들고 우리 바깥놀이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 나가야지 라고 하면 말을 못하는 영아들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제 바깥놀이 나가자고 하나 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화색하면서 막 나가려고 해요.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놓고 나가려고 해요. 그럼 이제 정리하고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의 그런 신호에도 반응이 없다면 조금 더 실내에서 놀이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화된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하신다면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인지를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유아의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를 운영함. 사실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아직 말이 서툴잖아요. 몸짓, 표정, 울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의사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교사는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민감해야 돼요. 아이들의 이런 의사표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관찰이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준이가 자꾸 놀이를 하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밀어내요. 이때 선생님이 서준아, 왜 자꾸 친구를 밀어?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아이의 표정, 몸짓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얘가 공격성이 있다라고만 보기보다는 배가 고픈 건 아닐까? 졸린 건 아닌가? 아니면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방해해서 속상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딱 3가지였습니다. 놀이 시간은 가장 길고 우선적으로 바깥놀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장이 영유아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아이들의 관심과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을 발휘하라. 3번째는 아이들의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존중하라. 이 3가지를 여러분의 일과 운영과 일지 작성에 녹여낸다면 평가제도 수월해지고 우리 어린이집 교실도 평화로워질 거예요. 자, 오늘 2024 개정 평가제 1영역, 그 중에서도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의 핵심을 모두 파헤쳐 봤습니다. 평가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평가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평가제 완전 정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가제 1영역의 다른 부분들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선생님들. 제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